오늘 뉴욕 증시 막판이 아쉽죠. 3대 지수 모두 약세였습니다. 어제 2달여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낸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열기가 식혀진 점이 아쉬운데요. 역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잊을 뻔했네요. 네네. 예, 인사이트 열어볼까요? 달러 강세가 무서운 이유. 트럼프의 강달러 시대는 2025년 최고의 화두죠. 네, 여러분들 강달러 시대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강한 달러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서운 것은 오늘도 아마 시장에서 여실히 좀 나타났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잠시 전에 많이 들으셨지만 애플이 오늘 4%가 떨어졌거든요. 네. 애플이 중국에서 4%,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 그러면서 작년 4분기에는 출하가 거의 한 2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도 지금 3위까지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 이런 거 좀 가격 인하 이런 거 하면서 가격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건데요. 문제는요. 왜 그럼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틀에서의 주가 하락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경쟁하면 가격 같은 거를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올리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도 지금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달러가 좀 강한 것은 누구 한 명한테도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최대 악재 중의 악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달러의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오늘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IT 쪽이 가장 몰려 있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요. 다행스럽게 어제 오늘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고요. 또 명목 무역 가정 환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NEE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역 상대국의 어떤 그런 어떤 경쟁적 가중 평균에서 나오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이미 지금 사상 최고를 갖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보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달러 인덱스 기준만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이고 9%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업가 출신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매번 얘기할 때 보면 달러 너무 강해서 불편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발표한 정책으로 보면 달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어떤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죠. 다만 다음 주에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에 나올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겠는데요. 여하튼 직접적인 요인, 이렇게 달러가 강해서 직접적인 요인은 해외 매출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 해외 매출 비중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것이 IT 업종이 되겠습니다. IT 업종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제일 위에 상단이 되겠는데요. 미국 내 매출이 41%고요. 해외 매출이 61%라서 단연코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IT 업종, 그 섹터가 바로 IT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계속되는 것은 모든 섹터 중에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영향이 큰 것, 당연히 악영향이 되겠죠. 악영향이 큰 것은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IT 업종이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영향력이 적은 것은 유틸리티죠. 유틸리티는 대부분이 우리를 보면 수도나 가스, 전력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달러가 아무리 강해지고 약해지고 상관이 없겠죠. 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최근에 보면 어제 오늘 특히 오늘 IT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에서 달러의 영향을 우리가 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서 지금까지 이제 금융업종 위주만 나왔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의 코멘트가 나올 것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여기에도 아마 IT 업종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 높은 회사의 수익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큰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라는 것들이 약한 중소기업들
흔히 얘기해서 중소형 성장주에 특히 IT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의 어떤 재무 상황도 악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세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같이 높아지면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머징 국가들의 소위 해외 표시 채권이 좀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서는 기본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입장에서 채권을 상환하거나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 상당히 악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금리도 금리지만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잠재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국내에서의 뭐 수입 물가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좀 유의하셔야 될 가능성,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에 완전 큰 화두 이 강달러, 달러의 고공행진. 자, 그러면 미국 달러 고공행진에 종목 대처하는 법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3가지 준비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은행주 실적 업데이트. 여러분, 어제 발표된 골드만삭스 등이 기분 좋은 실적 시즌 출발을 알렸죠.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가 나왔고 또 중요한 TSMC 실적이 아주 환호를 나타냈네요. 다행히. 네, 맞습니다. 어저께 결국은 은행 업종의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을 활하게 열었고요. 네. 오늘도 이제 은행 업종이 한 두세 군데 실적 발표했고, 이제 시차는 있지만 어저께 이제 대만에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긍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주당이 82센트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77센트였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달러가 예상됐는데 2.22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150억이 예상됐는데 162억이 나오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들어서 고점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모건 스탠리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나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TSMC가 되겠는데요. TSMC는 대만 타이완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당이익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특히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요. 오늘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채 일단은 마감됐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블랙락인데요. 투자계의 변화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최소 6곳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요. 오늘도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약간 밀렸지만 오늘도 상당히 여전히 관심권을 모아줬고요. 어저께 실적 발표한 기업이 또 2개 있었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었는데요. 네. JP모건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오늘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고가가 끝났습니다. 제가 왜 자꾸 금융주나 이런 걸 다른 주식들을 여러분들 뻔히 이제 IT나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시면 그런 걸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면 올해 화두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 꼭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올해 내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주부터 더 여러분 분산 투자에 나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짜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미국의 어닝 시즌 화려하게 출발을 알린 골드만삭스와 JP모건. JP모건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고요. 그것 좀 염두를 해두세요, 여러분. 분산 투자 격으로. 오늘도 좀 좋은 실적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 또 줄줄이 나올 텐데요. 이 기업을 유의하라. 어떤 종목이 좀 주요할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 그 한국 주식을만 계속 하시다가 미국 주식을 이제 흔히 해서 작년 정도 해갖고 국장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야 이런 뉴스가 다 있나라고 깜짝 놀라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주식의 객관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야 어느 기업이 좋아진다, 이거 매수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거의 99.9%인데요. 미국은 또 반대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야 이들 기업은 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뭐 차트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0% 이거는 실적을 갖고 얘기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요. 이익 전망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비중이 50%가 안 되는 것. 그만큼 중립이나 매도 의견이 꽤 많은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 7, 8개를 뽑아놨습니다.
바로 이제 종목으로 불러드리겠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표가 되겠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존슨앤존슨이 들어갑니다. 존슨앤존슨은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DR 홀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실적은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남은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캐피탈원은 주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좀 유의해야 된다. 그런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S&P 500기업 가운데 34개나 발표를 하네요. 그 가운데 유의해야 될 기업 살펴봤습니다. 자, 한눈에 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예, 앞서서 미국 달러 구공행진에 종목 대처하는 법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달러 위협에 버티는 종목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이렇게 강할 때 좀 상대적으로 위축될 만한 것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그중에서도 또 매수견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을 뽑아놓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인데요. 그러면서 비교 대상은 S&P 1500이니까 1등부터 1500개 중에서 매수견도 높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15% 이하인 기업들만 뽑아놓은 것들이 6개, 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추이가 들어갑니다. 추이는 이제 애견 시장 그런 쪽에서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는데요. 추이가 여기 들어가겠고요. 또 방위산업 업체 중에 하나는 노스럽 그루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플래닛 피트니스는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자주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별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플래닛 피트니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상장된 적이 없는데 쉽게 해서 동네 헬스장 체인인데요. 플래닛 피트니스가 지금 사상 취업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닛 피트니스도 대부분 미국,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겠고요. 거기다 통신회사인 AT&T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달러 고공행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쪽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위협에도 달러에도 잘 버틸 것 같은 종목 잘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정리도 되면서 이런 종목도 있네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